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바지 이제 12월 달에 다가왔습니다. 이 12월 달에서도 이제 12월 달 이 한 달 동안만 분양되는 가구 수가 약 한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나온 그런 달 기준으로 해서는 10년 만에 나온 대규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덕원지구라든가 위례지구 쪽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곳곳에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방송, 부동산 TV 방송 보시고 좋은 드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부동산 시장을 보낼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뭐 19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죠. 뭐 발표가 된 와중에 이제 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뭐 평생주택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발표한 뭐 기본주택이라는 또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질 좋은 주택을 한번 공급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그 호텔을 정부가 구입을 해서 청년 주택에다가 청년 1인 가구 청년이신 분들한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좀 질 좋고 또 월세가 저렴한 이런 어떤 오피스텔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4명이 살 수 있도록 집 크기도 늘리고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식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50%로 확대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712만 원까지 해당합니다. 또한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크기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되는데요. 2025년까지 이런 중형임대 6만 3천 호를 공급하고 향후 공급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 확대로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구분됐던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의 유형을 2022년부터 전부 통합해 계층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면 30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 중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 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9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기존에 있었던 임대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 또 이제 뭐 1인 가구에서 좀 사회적 계층, 사회적으로 부족한 계층들한테 공급을 한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식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주택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조건들이 있죠. 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든가 또 이제 일자녀를 키우는 어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혼인을 하면은 뭐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퇴거 요건들이 상당히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발표 약 한 127만 원 정도가 되죠.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역차별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것들도 보완해 보겠다라는 것도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어떤 기본주택 개념 자체는 일단은 뭐 임차를 해서 보유한다, 임차를 해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질 좋은 주택을 뭐 30년 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또 30년 해서 거의 한 6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에 어떤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 이제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변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찾아야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 또 수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역차별로 해서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흐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내가 구입했었을 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구입했었을 때 수익이 날 것이냐 이런 것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떤 정부 정책의 흐름에서 역행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정부 정책에서 그 흐름을 찾아가면서 나와야지만 거기 안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 또 경기도 어떤 기본주택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주택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좀 인식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 좀 됩니다. 나중에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물건을 봤었을 때 이런 개념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개념으로 좀 나온다면은 또 다시금 또 뭐랄까요, 투자에서 또 하나의 또 허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 좀 인식해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입니다.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대해서 전용 면적을 85평방미터 이 중연주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랄까요, 그 공공임대 자체의 개념 자체가 16평짜리의 어떤 기본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1.5룸 형태라든가 뭐 실평수로 따지게 되면 뭐 9평, 11평, 12평 이렇게 좀 개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주택의 어떤 질을 높이겠다라는 내용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연주택을 신규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현재 그 청년주택이에요. 이 청년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랄까요, 그 전세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소외된 계층들에게 어떤 그 호텔형 숙박시설, 처음에는 호텔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뭐 모텔이 아니냐 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 엊그저께 저 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질 좋은 곳, 또 역세권 쪽 주변, 오히려 그 뭐랄까요, 레지던스라든가 호텔형 자체가 이 역세권 쪽 주변 지역 또 상권이 잘 되어져 있는 지역에 많이들 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공실로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효과를 좀 앞으로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 자체 또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공급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찾아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4,000호, 이 중 약 한 1,000호를 준영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준영주택의 공급 자체를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특히 서울 지역에 중점적으로 좀 공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후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빨리빨리 개선을 시켜서 어떤 그 질 좋은 주택을 좀 마련하지 않나 싶고 이런 어떤 시범단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느냐 이것도 좀 유심히 좀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급되는 물량 자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의 그 수도권 지역의 인근에 포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이라든가 의정부 또
또 의왕 청계라든가 부천 역곡 또 시흥 쪽의 하중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1년 정도의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22년 이후에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노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안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주기간 만료 시 퇴거해야 하는지. 과거 같은 경우는 퇴거밖에 없었죠. 퇴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점차 높여가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소득 자체가 요건을 오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게 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월세를 좀 더 낸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입주민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는 한 이 할증된 임대료로 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소득 요건이 확대하게 되면 또 저소득층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영구 국민 행보주택을 공급 비중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만 호, 약 한 2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등의 택지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고 10년 임대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의 어떤 주택 규모도 전역 85평방미터 이하로 법 개정을 현재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영구 국민임대에서 입주 대상인 기준 중에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 호수의 60% 이상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19년 이후에 건설용 공급 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 국민임대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기존에 했던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한 21년 이후 말 정도 되면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공급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우선 공급되는 것과 일본 공급되는 것의 기준점이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일본 공급되는 기준만 보시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약 한 150% 이하도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우선 일반 공급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6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거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전용 가구 등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 임대,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 공급 임대주택 공급 기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주택 거주자라든가 금융수급자, 뭐 신혼부부에도 공급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기준 자체는 무주택자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무주택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도 넓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지라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거복지 차원이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좁은 면적에서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임대료 면적이 넓을수록 이 높아지거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해서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6에서 40평방미터의 주택이 입주가 가능한데 2인 가구 면적 같은 경우는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도 입주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85평방미터는 원칙적으로 4인 가구에서 입주가 가능한데 그 임대료 할증, 임대료를 좀 더 높이거나 보증금을 좀 더 높여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 택지에서 공공 임대를 통합 설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통합 설계를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 기준점 자체를 하나로 좀 통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접 단지로 통합 선결을 해서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품질과 디자인을 넣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주택 임대 비율을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약 한 전체 호수의 35% 이상에 따른
지구계획상 공공임대 용지의 건설호수 일부를 민간 분양 용지에서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분양되는 아파트,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민가택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안에 분양되는 아파트에도 민간임대를 일부 섞어서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분양되는 이 재개발에서 가능한 겁니다. 재개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초 계획된 주택이라든가 인구계획,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건설호수 충족 시 기존 공공임대 용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임대 용지가 또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되는 아파트에 임대를 넣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 용지에서도 타 용지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청년주택을 만든다든가 실업부부 청년주택을 만든다든가 거기서 일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로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또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주거에 대한 어떤 그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적 임대료로 우선 입지주택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거의 뭐 계약이 되면 뭐 30년 이상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 시행자에게는 또 임대주택의 손실부담 같은 경우를 리츠를 만들어서 해소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행사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리츠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공급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계속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뭐냐면 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좀 비축을 해서 이런 어떤 임대시장 계속적으로 뭐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 임대를 눈리 많이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정부가 확보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임대 아파트를 몇 가구 눈리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몇 프로 해주겠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기구 체납을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공공 아니면 도로 이런 곳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상향률을 뭐 거의 뭐 배 이상을 줘서 거기서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준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딸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좀 공공임대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수돗물과 같이 보편적으로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이 기본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은 많지만 상당히 좀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공급되는 기본주택을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기본주택 과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외딴 지역에다 만든다든가 좀 소외된 지역에다 만든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좀 주변 지역 자체가 좀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즉 역사가 있는 쪽 주변 지역에 누구나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이런 어떤 기본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행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만들고 주택 시효를 공공 개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에 대한 개념 없이 이 어떤 뭐 주거에 대한 어떤 행복 추구권 안에 주거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넣어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뭐 20% 이내에 뭐 책정하겠다라고 하는데 20%에 대한 개념이 뭐 하게 되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변 시세보다 약간 30-40% 정도 저렴하게 공급 임대료를 책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운영 기간 자체를 30년 이상으로 놓은 겁니다. 30년 이상을 놓아서 또 원한다면 30년 이상을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생 어떤 또 소유의 어떤 개념 자체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보편화시켜서 소유에 대한 개념보다는 질 좋은 주택
그 살기 좋은 주택에 오랫동안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개념을 또 도입할 것이고 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에서도 어떤 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질 좋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마도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시도의 어떤 개념 자체에서 어떤 이런 어떤 공공임대의 개념 자체를 과거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 좀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 좋은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